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경북 동해안 지역은 오늘 흐린 가운데 한낮에는 기온이 30도 가까이 오르고 습도까지 높아 후텁지근하겠습니다. 주말부터는 강한 비구름을 머금은 장마전선이 북상하면서 다시 비가 내리겠습니다. 안수진 기상캐스터입니다. 금요일인 오늘 장마전선이 잠시 자리를 비우겠고요. 경북 동해안에는 대체로 구름만 많겠습니다. 낮이 되면 기온도 크게 오르겠습니다. 영덕이 32도, 포항이 30도 등 울진을 제외한 지역들이 한낮 기온 30도를 넘어가면서 후텁지근하겠습니다. 거기에 습도까지 높아서 불쾌지수는 높게 나타나겠고요. 한낮에는 더위 체감지수 역시 경고 단계로 높겠습니다. 온열질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물을 자주 섭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에는 곳곳에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교통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구름 많겠습니다. 낮 기온 울진 27도, 영덕 32도, 포항과 경주가 30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도 구름 많겠습니다. 낮 기온 울릉도 25도, 독도 21도입니다. 동해 중부 해상에는 오전 한때 비가 내리겠고 동해 남부 먼바다에는 오후까지 가끔 비가 오겠습니다. 바다의 물결 동해 전 해상에서 최고 3m로 일겠습니다. 주말에는 피해가 우려될 만한 세찬 장맛비가 쏟아지겠습니다. 시설물 점검 미리 해두시고요. 이 비는 월요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한수원이 국내 원전 13기에 부실 부품을 사용한 사실이 적발돼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사상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물게 됐습니다. 이 5년 전 부품 시험 성적서 위조로 물의를 빚은 한수원이 또다시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부품을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장미쁜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수원이 원자력발전소 13곳에서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부실한 부품을 사용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원전 내부에서 수백 도의 고온을 견딜 수 있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밸브가 원전 10곳에서 45개나 사용됐습니다. 또 강한 충격에 견딜 수 있는지 검증하기 위해 2차례 하도록 돼 있는 충격 시험을 한 번만 실시한 부실 부품을 사용했습니다. 이런 경우는 11개 원전에서 136건이나 됩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지난 6개월간 조사 결과 부실 밸브가 발견된 원전은 신월성 원전 2기와 한울원전 4기 등 모두 13기로 드러났습니다. 품질 감독을 수행하는 한수원이 좀 공정한 검사가 되지는 않는다. 규제기관에서 한수원의 품질 검사 행위에 대해서 제대로 확인을 하고 감시를 해야 되는데 관리 감독이 제대로 안 되는 거죠. 문제가 된 안전등급 밸브는 원자로의 뜨거운 증기를 대기로 직접 방출하기 때문에 원전의 안전성과 직결되는 핵심 부품 중 하나입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도 부실 부품 사용이 반복되자 이번에는 강도 높은 조치를 취했습니다. 한수원에 58억 5천만 원이라는 사상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한수원 담당자에 대한 재교육과 자격 요건 강화 등을 지시했습니다. 부적합한 부품을 사용된 것을 확인해서 저희가 한수원에 과징금 58억 5천만 원을 부과하는 행정처분을 의결하게 되었습니다.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사업자에게도 요구하고 지난해 말 신월성 2호기 정기검사 도중 불거진 국내 원전의 부실 부품 문제가 사실로 확인되고 한수원이 수십억 대 과징금을 물게 되면서 원전 안전성 논란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흥해 주민들과 특별도시재생 사업과 관련한 간담회를 갖고 이재민들의 주거안정 대책을 최대한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민들은 간담회에서 전파된 공동주택, 재건축 시 문화재 형상 변경 가능 여부, 이재민 장기 대책 등을 포항시에 요구했습니다. 이강덕 시장은 정부와 국회 주거안정을 위한 재개발 재건축 사업 지원과 주민 분담금 해소를 위한 장기저리 융자 상품 개발 등을 건의하겠다고 밝히고 주민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지진에 공급 과잉까지 겹친 포항 지역 아파트 시장에 활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 시민들의 재산이 수천만 원 증발했는데도 대책은 나오지 않고 있고 포항시는 오히려 아파트 건립을 주도하고 있어 공급 과잉을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김기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포항 지역 아파트 매매 가격은 3.3제곱미터당 평균 500만 원을 밑돕니다. 특히 지난 4월 포항 북구의 아파트 가격은 전년 동월 대비 6.8%나 하락해 4.5% 내린 남구보다 하락폭이 컸습니다. 인구는 줄고 있는데 포항 지역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은 올해 8,951가구, 내년에 1,930가구, 2020년에도 3,192가구나 됩니다. 2015년까지 거의 소진됐던 미분양 물량도 2016년부터 매년 1,000가구씩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점차 인구 유출이 좀 늘어나고 있고요. 또 지역 내 미분양 물량이 누적되고 신규 분양 물량도 확대되고 있는 탓에 당분간 가격 반등을 기대하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파트와 토지 할 것 없이 거래는 절벽입니다. 미분양을 소진하려면 외지 투자라도 있어야 하는데 오히려 포항에서 수도권으로 집을 사고 있습니다. 포항에 여유 있는 사람도 서울이나 당진이나 평택이나 이런 쪽으로 투자를 하다 보니까 포항이 더 어려워지는 그런 실정입니다. 지진을 경험한 수요자들이 내진 설계를 강화한 아파트에는 관심을 보이면서 오래된 아파트와 거래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건축법이 정한 내진 설계 외에 지진을 제어하는 재진 댐퍼를 추가로 시공한 이 아파트는 미분양 물량이 급속도로 소진되고 있습니다. 많이 걱정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최근 들어서 지금 하루 방문객도 꾸준히 늘고 있으면서 한 달에 한 7, 80건 정도 계약이 꾸준하게 이루어지고 있어가지고 지금은 좀 안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억 원대 아파트가 최대 4, 5천만 원까지 가격이 폭락했는데도 포항시는 아파트 공급 정책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구 포항역과 두호 마리나, 경제 자유구역에도 대규모 아파트가 들어섭니다. 양도세나 취등록세 감면 등 특단의 대책을 정부에 건의해달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포스코가 9년 연속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철강사로 선정됐습니다. 포스코는 국제 철강 전문 분석기관 월드스틸 다이내믹스가 포스코를 세계 1위 철강사로 미국 철강사 뉴코어를 2위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최근 무디스와 피치, S&P 등 국제 신용평가기관도 포스코의 국제 신용 등급을 잇따라 상향 조정한 바 있습니다. 월성 1호기의 조기 폐쇄 결정을 두고 찬반 양론이 뜨겁습니다. 준하경 경주시장 당선인에 이어 임기 종료가 임박한 경주시의회가 폐쇄 결정에 반대 입장을 밝히자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민의를 왜곡하고 있다는 비난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장성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준하경 경주시장 당선인은 지난 지방선거 포항 MBC의 공약 점검 보도 때 이미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선거 후 공교롭게 월성 1호기 조기 폐쇄가 확정되자 준하경 당선인은 곧바로 주민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반대 성명을 발표했고 여기에는 김석기 의원 등 자유한국당 정치인들이 가세했습니다. 최근에는 경주시 의회까지 임기 종료를 불과 닷새 남기고 그것도 일부 의원은 제외된 상태에서 비슷한 이유로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에 반대하는 결의문을 채택해 적절성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선출직 공직자들의 이 같은 입장 표명에 시민사회단체들은 시민 안전을 우선한다면 이번 결정은 마땅히 환영받아야 한다며 경주시 의회와 준하경 당선인이 민의를 왜곡하고 있다고 규탄했습니다. 시민의 의견에 역행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우리 시민의 생명 안전에 대한 불감증을 그대로 드러낸 겁니다. 특히 지난 2012년 월성 1호기의 수명 연장 심사 과정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경주 시민의 71.6%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에 사실상 찬성했고 이후 지진 위험까지 더해진 상황이라며 노후 원전의 폐쇄는 되돌릴 수 없는 현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안전검증도 안 되는 걸 그럼 계속 돌리라 하면 그럼 그거 돌려서 만약에 사고가 나든지 뭐 어떻게 하면 시장이나 그러면 경주시에서 그것을 책임질 수 있는가? 나는 그것을 정말 뼈저리 진짜 묻고 싶어요. 시민사회단체들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교훈 삼아 시민사회가 10년간 피땀으로 일군 결과라며 정부는 노후 원전의 수명 연장 금지를 제도화하고 지진 위험이 있는 월성 2, 3, 4호기도 조기에 폐쇄하라고 촉구했습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불법 공조조업을 통해 오징어를 싹쓸이한 일당 23명이 해경에 붙잡혔습니다. 울산 해경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초까지 20회에 걸쳐 동해안 채낚기 어선 12척이 번갈아가며 불을 밝히면 오징어를 싹쓸이하는 수법으로 오징어 44톤, 시가 3억 원어치를 잡은 혐의로 채낚기와 트롤 어선 선장 등 2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또 이번에 적발된 트롤 어선들은 조업이 금지된 연안으로 접근해 수산물 24억 원어치를 불법 포획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지방선거가 끝나자마자 영남권 신공항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 밀양과 가덕도를 두고 10년 넘게 영남 민심을 둘로 갈라놓았다가 김해공항 확장으로 결론 난 게 2년 전인데 갈등이 다시 시작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조재한 기자입니다. 자유한국당 대구 경북 의원들은 2년 전 신공항 입지 평가에서 가덕도는 접근성과 건설 비용 등 모든 부분에서 밀양과 김해보다 낮은 점수를 받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총리 면담, 국토교통부 장관 면담을 통해서 정부의 가덕도 신공항 재추진 의지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정부 차원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역시 당 차원 논의는 없었고 국토균형 발전을 위해 일부 지역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렇죠. 당 내에서는 전혀 이런 논의가 있지를 않았습니다. 않았고 3명의 더불어민주당 그 부울경 당선자들 간에 업무 협약에서 그 내용이 이제 일부 들어있었죠. 절대 우리 대구 경북이 그 어떤 지역적 차별을 받지 않도록 또 피해를 입지 않도록. 대구 통합공항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대구시는 김해공항 확장이라는 정부 방침에 변화는 없다며 맞대응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국토부의 그런 기조를 보면서 상황에 따라서 대응을 하도록 하고요. 지금 현재 이제 가덕도 부산 지역에서 얘기하고 있는 가덕도 부분은 정치적인 주장인 부분이 강하기 때문에 통합 이전이냐 군공항 단독 이전이냐를 두고 논란이던 공항 문제가 영남권 신공항 문제까지 다시 더해지면서 해법은 더욱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재환입니다. 대구 경북 지역의 인구 유출이 지속되는 가운데 출생아 수도 계속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대구에서 빠져나간 인구는 1,436명으로 1년 8개월째 순 유출이 이어지고 있으며 경북 역시 247명이 빠져나가 올 들어 꾸준히 순 유출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4월 대구의 출생아 수는 1,300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100명 줄었고 경북 역시 1,800명으로 1년 새 300명이 감소했습니다. 지방정치, 특히 시군의회는 생활정치라고 하지만 정당 공천으로 특정인이 좌지우지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무소속 당선인을 보면 생활정치가 무엇인지를 확연하게 알려주고 있어 정당 공천제 폐지가 바람직하다는 지적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호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안동시 정하동에서 방앗간을 운영하는 임태섭 당선인은 13년 동안 가까운 터전에서 시의원의 꿈을 이뤘습니다. 임 당선인은 떡을 찌고 기름을 짜는 생업과 함께 초등학교 앞 교통봉사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활동이 정치로 이어졌습니다. 그 지역에 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이 주민들과 이렇게 같이 접하면서 주민들과 잘 통할 수 있고 소통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제가 생각하고 무소속으로 출마합니다. 신시장에서 가게를 운영하는 김상진 당선자도 미신 기계 수리 등 본업을 하면서 시장 상인들의 어려움을 덮고 앞장서는 생활정치로 당선의 영광을 안았습니다. 무소속으로 당선된 이들은 지역과 이웃을 위한 생활정치가 당선의 원동력이었습니다. 이번에 선거를 통해서 민심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우리 정당에 있는 분들이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당선된 것도 바로 민심이 있었기 때문에 당선됐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각 시군의 무소속 당선인들의 공통점은 대부분 지역민들의 이익을 대변해왔다는 데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당과 특정 정치인의 입김에 좌우되고 다른 정당이란 이유로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정당 정치는 배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당 공천제가 아니라 국회의원 공천제잖아요. 사실상 그러한 것 때문에 의회 내에서 정상적인 토론이 안 돼요. 결국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이슈가 되는 이러한 일들이 정당 공천제 때문에 결국 국회의원 공천제 때문에 발생했다고 봐요.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그랬습니다. 정책이 아닌 정당을 앞세우고
정당의 유력 인사와 찍은 사진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구태 정치가 계속되는 한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은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MBC 뉴스 이호영입니다. 경상북도는 도내 23개 시군을 상대로 다음 달 6일까지 마이스 산업 육성에 맞는 특별한 장소를 공모합니다. 특별한 장소에 선정되면 마이스 유치 지원금으로 500만 원에서 2천만 원을 주고 행사를 유치하면 홍보물 제작 등을 지원합니다. 마이스 산업은 국제회의와 인센티브 관광, 전시 사업을 뜻하는 개념으로 지난해에는 경주 교촌마을과 안동 예움터 마을 등 10곳이 특별한 장소로 뽑혔습니다. 교통사고를 일부러 내서 보험금을 1억 원 넘게 챙긴 20대 11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교통사고 피해자들은 자기가 잘못해 사고를 낸 것으로 여겼습니다. 박지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교차로를 지나는 승용차 옆쪽을 뒤따라오던 차가 갑자기 들이받습니다. 괜찮아? 신천대로에 진입하는 승용차를 뒤편에서 쏜살같이 따라붙은 차가 옆쪽을 들이받고 멈춰섭니다. 천천히 갔어. 근데 신천대로 올리는 데서 사고가 났네. 모두 보험금을 노리고 교통사고를 낸 겁니다. 친구 사이인 22살 A씨 등 11명은 차선을 바꾸는 상대차 옆을 따라가다가 고의로 부딪히는 수법을 썼습니다. 이렇게 40여 차례에 걸쳐 보험금 1억 3천만 원을 가로챘습니다. 상대차 과실이 더 큰 것처럼 만들고 병원 치료를 받으며 합의금을 뜯어냈습니다. 이게 쉽게 이래 가지고 돈을 벌 수 있구나 하는 이런 생각에 이 죄가 얼마나 큰 죄다 하는 이걸 못 느끼는 거죠. 운전자, 탑승자로 역할을 나눠 범행했고 가로챈 돈은 유흥비와 생활비 등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임강원 울진군수가 어제 이임식을 갖고 8년간의 재선 임기를 마무리했습니다. 임 군수는 지난 2010년 취임해 생태문화 관광과 주민 맞춤형 복지 사업을 역점적으로 수행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데 이어 최근 지방선거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해 낙선했습니다. 경북교육청이 초등교사 310명, 중등교사 127명 등 내년도 교원 선발 규모를 사전 예고했습니다. 초등교사는 지난해 선발 인원 340명보다 30명, 약 9%가 감소했지만 중등교사는 작년보다 31%가 줄어든 규모입니다. 특히 중등교사의 경우 400명을 선발했던 2014년 이후 5년 만에 70% 가까이 선발 규모가 축소됐습니다. 경북교육청은 신규 초등교사들의 수도권 이탈을 막기 위해 지역 교대 출신에게 주는 임용시험 가산점을 3점에서 6점으로 2배 늘렸습니다. 경상북도가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한국형 수중드론 개발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경북도는 경북대학교와 함께 지난 2013년부터 수중드론 무인 운용기술 개발을 추진해 선진국 수준의 운영기술 확보에 성공했으며 부력 엔진 등 수중드론 6대 핵심 기술도 단기간에 국산화가 가능한 수준까지 연구 개발이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수중드론을 이용하면 최소 비용으로 해양 오염 탐지와 태풍 예측, 지진파 탐지 등 해양 관측 탐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남북 화해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동해안 어선의 북한 수역 조업이 본격 추진되고 있습니다. 수협은 최근 남북수산협력단을 신설하고 우리 어선의 북한 해역 조업과 수산물 양식어장 개발, 수산물 냉동창고 설치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경상북도 역시 북한 어장 활용과 북한 노동력을 융합한 수산물 가공산업 활성화에 나설 예정입니다. 우리 배들이 북한 수역에 입어할 경우 남북 공동으로 체계적인 어장 보호와 중국 어선 감시가 가능해져 어자원 회복에 큰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금요일인 오늘 장마전선이 잠시 자리를 비우겠고요. 경북 동해안에는 대체로 구름만 많겠습니다. 낮이 되면 기온도 크게 오르겠습니다. 영덕이 32도, 포항이 30도 등 울진을 제외한 지역들이 한낮 기온 30도를 넘어가면서 후텁지근하겠습니다. 거기에 습도까지 높아서 불쾌지수는 높게 나타나겠고요. 한낮에는 더위 체감지수 역시 경고 단계로 높겠습니다. 온열 질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물을 자주 섭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에는 곳곳에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교통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구름 많겠습니다. 낮 기온 울진 27도, 영덕 32도, 포항과 경주가 30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도 구름 많겠습니다. 낮 기온 울릉도 25도, 독도 21도입니다. 동해 중부 해상에는 오전 한때 비가 내리겠고 동해 남부 먼바다에는 오후까지 가끔 비가 오겠습니다. 바다의 물결 동해 전 해상에서 최고 3m로 일겠습니다. 주말에는 피해가 우려될 만한 세찬 장맛비가 쏟아지겠습니다. 시설물 점검 미리 해두시고요. 이 비는 월요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